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역시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장동균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오늘 주제는 건강한 허리 관리를 위한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들어 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외래 환자들 보면 이제 뭐 80세 이상 고령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이제 뭐 특히 인제 수술 받는 분들도 보면 인제 한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인제 나이 드신 예전 같으면 인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인제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제 그만큼 고령 환자들이 많아서 이게 인제 척추가 안 좋으면 인제 잘 걷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구나. 그래서 좀 젊었을 때부터 이게 척추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건강한 척추를 인제 유지하고 또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아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인제 오늘 인제 말씀드릴 내용은 인제 척추의 우리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궁금한 점 질문 있으면 인제 질문 많이 받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인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척추의 역할은 이제 몸의 중심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척추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사지가 연결돼 있죠. 머리와 팔, 다리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잡한 우리 움직임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척추 이 안쪽에는 인제 척수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기둥은 척추다. 척추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인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라비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척추 관절염을 진단받은 50대 환자입니다.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의사 선생님이 어 "약 잘 먹고 운동 잘 해 주면 좋아질 거라." 했습니다. 근데 좋아진다는 게 정확하게 완치라는 개념인가요? 척추 관절염도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척추뿐만 아니라 모든 정형외과 영역, 무릎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깨, 발목 같은 것도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오게 되겠습니다. 관절염이 오는 것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고름이 생기는데 이런 염증과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다 인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제 나이가 들어서 뭐 허리에 관절염이 오고 뼈가 인제 나이가 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 주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근육이 인제 관절을 잡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증상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이런 관절염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어 대신에 인제 운동을 통해서 어 이제 근육 강화시키고 하게 되면 이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관절염의 인제 증상도 더뎌지고 인제 또 속도도 늦춰지기 때문에 증상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박기등 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가영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스퍼 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척추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그림은 인제 해부학적 사진인데 척추의 앞면입니다. 이게 하얀 부분이 인제 인대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런 이 부분이 인제 어 디스크 우리가 말하는 추간판이고
이 뒤쪽에도 뼈가 있죠. 뼈와 인대가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이런 척추 뼈뿐만 아니라 척추뼈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대가 있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주위에는 또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신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그다음에 인대, 근육들이 복잡하게 확 인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 요통이 발생하는 그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굉장히 인제 다양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간판이죠. 이런 인대들도 있고 이제 관절낭도 있고 관절 조직도 있고 뭐 이런 황색인대, 이런 다양한 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통은, 이 요통이라는 것이 이제 허리 통증인데, 그럼 이 요통은 왜 발생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죠. 이렇게 인제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허리 좋지 않고, 불균형한 자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제 인제 특히 이런 렌트카 저기 차량 정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쪼그려 앉거나 이렇게 숙이거나 이런 한 동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쁜 안 좋은 작업 환경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인제 근육이 약해지고 또 운동이 부족해지고, 이러한 체력이 약해지거나 해서 척추 운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뼈 건강, 골다공증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죠. 이런 뼈 건강이 인제 뼈가 약해져가 생기는 것이 인제 골다공증인데, 이러한 뼈 건강이 나빠져서 골다공증이 발생해서 그런 원인 때문에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의 원인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 안 좋은 작업 환경,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인제 체력이 떨어져서 충분한 운동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 때문에 뼈 건강이 떨어져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 매우 다양하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까망하양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척추 협착증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것은 2년 전인데 마비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근데 저희 엄마 나이가 좀 많으신데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 협착증을 진단받게 되면 당연히 뭐 수술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보존적 치료,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고 물리 치료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제 해 보는데 제가 인제 외래를 보면 한 70% 정도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그 이제 마비 증상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에 인제 해당된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인제 어머니 증상이 이제 마비 증상이 심해졌다, 결국은 인제 뭐 발가락 힘이 떨어지거나 발목 힘이 떨어지는 이러한 마비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정도의 마비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어머니 상태가, 협착증의 상태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아 증상과 MRI가 심해서 인제 협착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제 걱정하시는 것은 인제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이 수술을 견디실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위험성이 있는데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는 게 맞으실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인제 최근에 인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시고 그것 때문에 인제 어 수술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인제 보면 70대 중반부터 80대 초반까지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무슨 80대 다 돼 가지고 수술을 받느냐 이렇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80 대가 되더라도 이제 건강하게, 그전까지만 해도 척추만 문제가 없으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인제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인제 갑자기 협차증 때문에 못 걷는다 그러면 인제 굉장히 인제 전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 하고 이제 집에만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얘는 운동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상태가 나빠지는 거죠. 운동을 잘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또 악화되고, 그것이 척추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인제 시작이 되는 건데, 어 인제 나이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심장이 굉장히 안 좋으시거나 뭐 폐가 굉장히 안 좋으셔 가지고 전신 마취하는데 아주 위험성 높은 경우만 아니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제 미리 수술 전 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 전 검사를 해서 어 인제 내과 선생님이랑 다 상의해서 이게 마취하는 데만 큰 문제만 없으시면, 이렇게 마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빨리 회복하셔 가지고 원래 상태대로 인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척추 수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비의 발생은 꼭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일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김선진 님께서 인제 질문 주셨는데요. 어 MRI를 찍었는데 척추 협착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간공이 두 군데 좁아진 상태라 수술을 해서 넓혀 줘야 신경을 풀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수술 안 하고 협착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그 좁아진 그 상태가 인제 추간공이 두 군데 좁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아진 게 인제 우리가 보존 조치를 한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눌리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눌리게 되면 이 눌린 것뿐만 눌려서 통증이 발생하고, 또 눌린 부분에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우리가 쪼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염증 물질들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약물 치료를 하면 근본적으로 좁아진 공간이, 척추 협착증이 그러니까 늘어날 수는 없지, 원래대로 회복될 수는 없지만 염증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 통증이 줄어들면 다시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고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긍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오기 때문에, 어 좀 인제 이런 보존 조치를 먼저, 아까 앞에 인제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비가 없으면 이런 보존 조치를 해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이런 보존 조치를 했을 때 한 70%는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가영 님께서 네, "건강 척추를 위하여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차광신 님 안녕하세요. 네. 최오은 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 SY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스크 감압술을 한 지 2 년이 지났습니다. 4 개월 전 MRI를 찍었는데 신경이 눌린 곳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아팠던 다리 종아리 떨림이 너무 심합니다.
서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종아리 쪽 맞는 차단술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허리가 안 좋으면 이제 허리가 아픈 줄 알고 인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이렇게 허리 질환, 그러니까 그런 병들은 인제 허리에서 발생을 하지만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증상은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인제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뭐 아니면 다리가 뭐 "쥐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허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아리에 이게 종아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 종아리가 아픈 게 척추 때문이라고 하면 증상은 종아리 쪽에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허리이기 때문에 아픈 종아리에 뭐 주사를 맞는다 이런 것은 인제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있는 인제 허리 쪽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인제 허리에 인제 신경 차단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 그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통증이 심하면 첫 번째 수술했을 때 인제 워낙 심했거나 워낙 심해서 그런 신경의 손상이 이미 너무 심했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는데 또 좀 약간 100% 인제 눌린 게 제거되지 않고 쪼끔 남아 있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을 했거나, 그런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정도로 심하시면 한번 정형외과 방문하셔 가지고 MRI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을 인제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제 "요통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 큰 주제가 100세 시대의 건강한 척추를 약속이듯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100세 시대고 인제 아마 저 정도만 돼도 한 110 세, 저는 120 세, 지금 한창 이제 자라나는 분들은 훨씬 더 오래 살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통해서 인제 이 수명은 늘어나지만 말씀드린 대로 뼈가 나이가 들거나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이런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인제 증가됨에 따라서 인제 척추 수술도 따라 증가하게 되고 또 골다공증 환자가 인제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인제 골절도 이제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인구가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지출되는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우리 건강에 어 굉장히 인제 신경을 써야 된다. 아마 지금 시간에 인제 들어와서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렇게 인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 지금처럼만 준비하시면 그래도 비교적 노후에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스타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추가만 탈출증이 있어요. 발등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척추 마취를 해야 하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추간판 탈증이 있으면 척추를 마취하면 부작용이 오거나 안 좋나요? 네. 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인제 그 우리가 다른 발이 부러져서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척추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오거나 그런 경우는 뭐 차 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척추에 안 좋아서 인제 협착증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심하거나 해서 그 부위에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마취 선생님께서 인제 마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취하시는 분들이 이 마취가 어려우신 거지 우리가 척추 마취를 한다고 해서 그 허리에 크게 막 부담이 오거나 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만약에 발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시면 아마 그 선생님께서 이제 스타님께서 "아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인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고 아니면 딱 보시면 인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또 정밀 검사를 해서 척추 마취가 가능한지 그 마취과 선생님께서 인제 평가를 다 해 주시기 때문에 스타님께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에 질환이 있다고 해서 큰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거나 인제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마취가 어렵고 이런 마취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생기는 이런 합병증은 또 따라올 수는 있겠죠. 네, 김경록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척추골절로 인해 보조기 착용 중입니다. 일단 4주 안정 취해 보고 그래도 통증이 심하거나 척추골절 압박률이 심해지면 수술해 보자고 하시는데 보통 보조기 후 수술하는 분들이 많나요?" 네. 하여튼 골절이 이제 이미 발생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순 압박골절이면 보조기 치료로 대부분 끝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대부분 보조기 치료를 하는데요. 수술적 치료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보조기 치료를 하는데 만약에 인제 소위 말하는 저기에서 말하는 수술은 우리가 나사를 받거나 이런 수술은 아니고 아마 인제 시멘트를 넣는 시멘트 시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한 석 달이면 뼈가 아물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되면 통증이 좀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데 한 달이 지나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주저앉는 게 인제 어느 정도 주저앉게 되는데 그 척추 압박률이 심하게 인제 주저앉으면 인제 그 시멘트 시술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인제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이 있을 때 보조기를 잘 착용하시고 하면 그런 시멘트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쪼끔 불편하시더라도 '보조기 착용이 가장 중요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착용하시면 나중에 수술하시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젤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85세 여성인데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에 있는데 허리 어깨 통증이 있어서 간혹 뼈 주사를 맞는데 1 년에 몇 회까지 될까요? 제가 맞아 보니 혈당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인제 외래에 오시면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자꾸 주사를 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면 이제 "허리에 주사 놔 달라. 왜 안 놔 줬느냐." 저는 주사를 잘 안 놓는 편인데 이렇게 인제 처럼 당뇨 환자들 또 고령의 당뇨 환자분들은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당뇨까지 있으시면 특히 인제 주사가 마취제뿐만 아니라 이 진통제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스테로이드가 말씀하신 대로 혈당이 오르게 되고 또 혈당이 오르게 되면 이 염증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제 거의 뭐 치명적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 1-2주 치료한다 되는 게 아니고 몇 달을 고생해야 되고 또 수술적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이게 또 폐혈증까지 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주사를 함부로 맞지 말라. 허리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주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이 뭐 6 개월에 한두 번까지 괜찮은데 그 이후는 6 개월에 1-2 회를 넘어가는 것은 인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주사 치료를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인제 좀 약간 보수적인 경향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인제 환자분들께 6 개월에 한 1-2 번 1-2 회까지는 인제 괜찮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맞지는 말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환자분들께서 뭐 여기 주사 친구분들 너무 아프시니까 "여기 주사 맞았으니 좋아졌다." 뭐 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해서 지금 거의 주사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주사를 맞아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맞는 건 아니지만 6 개월에 1-2 회 이상 맞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염증의 위험성이 있는 고령의 환자분들, 당뇨 환자분들, 류마티스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엔젤 님께서 무릎 연골 주사는 부작용 없나요? 엑스레이 찍어 보고 맞나요? 아니면 초음파 해야 되나요? 무릎 연골 주사도 원칙적으로는 연골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MRI 찍어야 되는데 연골이 뭐 찢어지거나 연골이 뭐 닳았거나 이런 거는 MRI 찍어서 확인할 수 있고 대신에 인제 관절염이 오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인공 관절을 하기 직전에 인제 주사를 맞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잘 상의하셔 가지고 습관적으로 맞으면 인제 안 좋다. 저도 아직 기억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인제 뭐 할머니께서 제 할머니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정형외과 가셔 가지고 뭐 주사 맞고 오셨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가시고 다음 주도 가시고 이게 인제 1년 내내 맞는 거죠, 일 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니까 얼굴이 벌게지면서 이런 인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뭐 많은 분들이 인제 막 이 그게 인제 야트로제닉 쿠싱 신드롬인데 인제 쿠싱 증후군이 발생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죠. 얼굴은 종이 피부는 백지장처럼 얇아지고 얼굴은 뻘개지고 뱃살도 막 얇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굉장히 인제 그런 쿠싱 증후군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하여튼 이런 주사는 굉장히 조심해서 맞아야 된다. 이 전문가와 함께 잘 상의해서 꼭 필요한 그런 횟수와 이런 용량을 지켜서 인제 해야 된다. 물론 인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초음파를 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고서 넣는 교수님도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안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MRI든지 초음파를 해서 진단을 먼저 받아 보시고 어 신중하게 결정하셔 가지고 인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라비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관절염은 크게 류마티스, 퇴행성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척추 관절염이 포함되나요? 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적 질환이라 이 개념이고 퇴행성 관절염은 인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척추 인제 강직척추 관절염이랑은 쪼끔 다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쪼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엔젤 님께서 추가적으로 질문 주셨는데 그럼 6 개월에 한두 번 맞아도 순간 혈당이 너무 오르는데 일 주일 정도 혈당이 많이 올라도 괜찮은 건가요? 아이 혈당이 오르면 괜찮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엔젤 님처럼 이런 주사를 맞았을 때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오르신 분들은 주사를 이제 안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땡순이께서 "이상근 증후군은 어떤 치료받나요? 엉치가 너무 아파요."
네. 그 이상근이라는 인제 우리 엉치의 이런 근육의 이름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신경이 눌려 가지고 그 이상근 주위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 가지고 엉치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뭐 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엉치가 아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과연 척추 때문인지 그 고관 그 근육인 이 이상근 근육 때문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 진 어 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뭐 이상근 증후군이 아닌데 이상근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상근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이런 근 소염 진통제 기본 정형외과 기본약인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좋아지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주사 치료까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어 질문을 대충 정리가 됐고 인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쪼끔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통의 우리가 주요한 원인은 여러 번 제가 강의 드렸듯이 어 허리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추간판 탈출증 이 추간 탈출증과 이런 우리 척추 합착증이 또 가장 대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추간 탈출증과 척추 합착증이 어 이제 있으면 이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증상은 허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엉치랑 다리가 아픈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생겼을 때 이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어 요통의 원인은 다양하고 생활 습관부터 뭐 작업 환경 그다음에 척추 질환 이렇게 인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나이가 들어 가지고나 아니면 골다공증 관련이 생겨 가지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우리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건강한 허리를 인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제 유튜브를 봤는데 어 거기서 인제 뭐 유명한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아주 인제 제가 인제 강 인프 인제 임프레션이 인제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체력을 길러야 된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내가 삶에 뭐 하고 싶은 게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냥 무료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인제 체력을 길러서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인제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 인제 제 강의 끝나면 1 시간 정도 인제 비니까 그때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제 1 시간 정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제 8시 부터 또 시작되는 비욘디 시청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허리에 좋은 운동이 무엇이냐? 뭐 약간 걷는 거 실내 자전거 이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걷는 거는 물론 천천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릎이 뭐 굉장히 나쁘거나 아니면 척추 협착증이 있어 가지고 걷는 게 아주 불편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쪼끔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제 땀이 날 정도로 좀 빨리 걷는 게 좋고 그다음에 어 인제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이제 실내 자전거가 있죠. 실내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인제 우리 페달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이게 허리 옆쪽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허리 옆쪽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는 이제 허리에 굉장히 좋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영, 여기서 말하는 수영은 인제 특히 자유형 말하는 거죠. 자유형은 인제 하게 되면 인제 수영을 인제 하게 되면 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인제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무릎까지 안 좋으신 분들은 물속에서 걷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에서 인제 어 부담 없이 걸으시고 또 살도 빼시고 특히 수영까지 하시면 이런 수영은 인제 이런 심폐소생 호흡을 인제 단련시키기 때문에 이런 심폐 기능을 인제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좋게 되고 또 인제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목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목 운동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근력 운동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인제 제 환자분들께 꼭 보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인제 실내 유산소 운동하시고 가급적이면 "수영도 할 수 있는 헬스장을 끊어라." 수영까지 하면 굉장히 인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프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한방향 운동은 좋지는 않다. 근데 뭐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 골프가 유일한 낙인데 그럼 골프를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골프가 좋아하시면 대신에 다른 분들보다 미리 나가서 준비 운동을 1-20분 더 하시고 끝나고 또 바로 인제 가지 마시고 마무리 운동까지 이렇게 더 신경 쓰시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골프를 좋아하시거나 테니스를 좋아하시거나 뭐 탁구, 배드민턴 좋아하시면 이런 한방향 운동은 허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내가 이 운동을 하고 싶으면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는 이런 유산소 운동에 더해서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척추도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척추 관절이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잇몸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배 앞쪽 근육이 강화되고 엉덩이를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전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척추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척추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근육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뭐 김장을 오랫동안 하거나 아니면 고스톱을 치거나 뭐 쪼그려 앉아 가지고 이렇게 어 바닥을 닦거나 하는 이런 운동은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땅바닥에 쪼그려 앉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앉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리를 특히 꼬거나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것은 허리에 안 좋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인제 많죠. 그래서 뭐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는데 30-40 분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인제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주변에 1-20 분씩 인제 산책하시면서 인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서 있을 때는 이제 배에 쪼끔 힘을 주고 가슴을 펴고 턱을 당겨서 인제 바르게 이제 서는 것이 중요하고 오래 서 있을 때는 인제 벽돌 한 장 높이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번갈아서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인제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특히 이제 이렇게 물건을 들 때에는 허리를 많이 숙여서 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인제 무릎을 굽혀 가지고 그다음에 무릎을 이용하고
두 번째는 인제 허리를 이제 살짝 숙여서 물건을 인제 몸에 바짝 붙여서 드는 것이 허리에 인제 부담을 주는 것에 훨씬 더 인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제 허리 건강한 허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특히 허리에 많이 무리가 되고 무리가 됐을 때 인제 허리의 대행성 변화라든지 이런 관절염이 인제 빨리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인제 질문해 보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30 분, 저녁에 와서 30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이게 이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기면 그 운동은 피하고 통증이 없는 운동을 하는 것이 위주로 하는 거 중요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서 쪼금씩 쪼금씩 강도를 높여가면 되겠습니다. 인제 뭐 요 최근 들어서는 인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줄으셨는데요. 우리가 특히 이런 이 디스크, 추간판은 특히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어 산소 이 혈 이렇게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 그래도 그 산소가 안 가는데 여기에 담배까지 피면 안 가는 산소가 더 안 가기 때문에 우리 디스크에 치명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뭐 추가만 하수축이 있는 디스크 환자들은 금연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인제 나이가 들수록 최근 들어서 인제 수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뼈 건강, 골다공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인제 골다공증을 인제 튼튼하게 잘 하려면 정기적으로 검사하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 햇빛을 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골 균형 잡힌 식사, 칼슘 섭취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건강한 허리 건강 관리 위한 꿀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리고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꼭 금연을 한다. 골다공증에 관심을 갖는다. 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엔젤 님께서 아까 전에 이어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럼 스테로이드 주사가 혈당을 많이 올린다면 대체할 수 있는 주사가 있을까요? 네. 스테로이드 성분을 빼고 주사를 맞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맞는 진통제 척추 주사는 다양하게 그 처방하는 의사에 따라서 뭐 마취제만 쓰는 사람도 있고 마취제 플러스 뭐 진통제까지 쓰는 사람도 있고 마취제, 진통제, 스테로이드를 성분 쓰는 사람도 있기 때 의사도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빼고 주사를 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소영 님께서 인제 협착증, 전방전이증을 동반한 협착증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어 우리가 어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허리를 뒤로 펴면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 운동을 했을 때 쭉 뒤로 펴는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면 그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크가 동반되면 또 굽히는 숙이면 또 허리가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전방전이증이 심하고 만약에 협착증이 심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집에서 뭐 아니면 밖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거나 아니면 쪼끔 빨리 걷는 운동,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영 이런 것들을 해서 좀 허리 근육에 큰 부담이 안 되는 운동 뭐 유산소 운동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인제 우리
비욘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제 건강한 허리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건강한 허리를 나이 100세 시대까지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허리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 관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관리한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기 위한데 굉장히 인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